마음이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눈길이 가는 카드가 2개 있다면 2개 모두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품으로 선택 도와드릴게요. 1번 고르신 분들 곧 이 사람 연락하겠네요. 리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돼요. 붉은 명주 매듭이 끌리셨다면 이 관계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아직 끝까지 못한 말이 남아있네요. 서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을 수는 있어요. 겉으로는 연락도 없고 움직임도 없어 보였겠죠.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아직 닫히지 않은 문이 하나 있어요. 정말 끝난 사람은 확인하지 않아요. 생각이 나도 금방 지나가고 굳이 다시 들여다보지도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을 그렇게 지나치지 못하고 있네요. 혼자 있을 때 다시 생각하고 예전 대화를 떠올리고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여러 번 고민한 모습이에요. 특히 밤 시간대가 강하게 보여요. 낮에는 멀쩡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자기 생활도 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하루가 끝나고 조용해지면 그때 마음이 흔들려요. 그때 왜 그렇게 말했지? 그때 조금만 더 붙잡을 걸 그랬나? 지금 연락하면 받아줄까?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혼자 꽤 많이 돌렸던 사람으로 보여요. 1번 분들, 이 사람은 마음이 없어서 연락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서 더 조심했던 쪽에 가까워요. 본인이 먼저 연락하면 너무 티가 날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가만히 있자니 답답했겠죠. 자존심도 보입니다.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고 안 하자니 신경 쓰이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가만히 있기 어려워 보여요. 연락이 잡혀요. 다만 처음부터 무겁게 오지는 않겠네요. 보고 싶었다. 다시 만나고 싶다. 나 아직 마음 있다. 이렇게 바로 꺼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주 평범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잘 지내냐고 묻거나 요즘 뭐 하냐고 하거나 갑자기 생각났다고 하거나 별일 없는 척 말을 걸 수 있어요. 직접 연락이 아니더라도 먼저 작은 반응이 보일 수 있고요. 게시물을 본다든지 여러분이 올린 것에 반응한다든지 예전에는 안 보던 곳에 갑자기 흔적을 남긴다든지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 반응을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연락했을 때 여러분이 받아주는지, 차갑게 끊는지, 아직 대화할 틈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연락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연락은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관심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말은 없고 반가운 건지 떠보는 건지 헷갈릴 수 있네요. 그런데 1번 분들 그 연락을 너무 아무 의미 없다고 넘기지는 마세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짧은 연락도 꽤 오래 고민하고 보낸 걸 수 있어요. 보낼까 말까 하다가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결국 아무렇지 않은 말로 포장해서 보내는 모습이에요. 마음은 있는데 표현이 서툰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을 바로 인정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도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특히 두 사람 사이에 한번 어색해진 일이 있었다면 더 그래요. 마지막 대화가 좋지 않았거나 누가 먼저 멀어졌거나 한쪽이 기다리다 지쳤거나 말없이 흐지부지 된 적이 있었겠죠. 그 일이 이 사람 마음에도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잊은 게 아니라 자꾸 걸리는 장면처럼 남아 있네요. 1번 분들도 그 장면을 잊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때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사람이 그 말을 왜 했을까? 정말 마음이 없었던 걸까? 내가 너무 많이 기대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자기 안에서 비슷하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상대도 생각했어요. 다만 티를 안 냈을 뿐이에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안쪽에서는 연락할 이유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연락하면 이상하니까 뭔가 자연스러운 핑계를 찾는 거죠. 예전에 둘이 얘기했던 일, 같이 알던 사람, 여러분이 올린 글, 공통된 관심사, 갑자기 떠오른 기억, 이런 거를 핑계로 연락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앞으로 갑자기 별것 아닌 말이 와도 잘 보셔야 해요. 그 말 자체보다 왜 지금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말이면 딱 그 말만 하고 끝나겠죠. 그런데 대화를 이어가려고 한다면 마음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질문을 하나 더 한다든지, 답장을 늦게라도 계속 보낸다든지, 여러분 근황을 묻는다든지, 예전 얘기를 꺼낸다면 그건 단순한 안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문을 다시 열어보려는 거예요. 다만 1번 분들, 여기서 바로 마음을 다 열지는 마세요. 연락이 온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연락은 시작이에요. 그다음 태도를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대화를 이어가려는지, 책임 있는 말을 하는지, 예전과 다르게 행동하는지 봐야 해요. 연락 한 번으로 모든 걸 용서하거나 다시 예전처럼 기다리는 자리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또 힘들어질 수 있어요. 특히 이 사람이 예전에도 애매하게 굴었던 사람이라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반갑게 오다가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 다시 느슨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1번 분들은 그 패턴을 반복하면 안 돼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중심을 잡아야 해요. 반갑더라도 너무 빨리 다 보여주지 마세요. 차갑게 밀어낼 필요도 없지만 바로 감정적으로 쏟아내지도 않는 게 좋아요. 짧게 받아보세요. 잘 지냈냐고 물으면 잘 지냈다고 답하면 돼요. 왜 연락했냐고 바로 따지기보다 무슨 일 있냐고 가볍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이 대화를 이어가면 그때 조금씩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반응을 보고 다음 행동을 정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이 너무 차갑게 나오면 이 사람은 다시 숨어버릴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쉽게 열어주면 이 사람은 안심하고 또 애매하게 굴 수 있죠. 그래서 1번 분들한테 필요한 건 적당한 거리예요. 받아주되 끌려가지 않는 거리, 대화하되 바로 결론 내리지 않는 거리. 그게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남아있지만 아직 자기 마음을 다 감당할 준비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확인받고 싶어 해요. 내가 아직 들어갈 자리가 있나? 저 사람이 나를 완전히 밀어냈나? 혹시 기다리고 있었나? 이걸 보려는 마음이 있어요. 1번 분들 중에는 이 사람이 먼저 자존심을 세웠던 관계도 보입니다. 분명 마음은 있었는데 괜히 아닌 척하고 연락하고 싶으면서도 안 하고 서운하면서도 말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본인이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도 말투가 완전히 부드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괜히 장난처럼 말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하거나 진심을 숨긴 채 일상 얘기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있으니까 더 조심하는 거예요. 거절당할까 봐 무섭고 여러분이 이미 정리했을까 봐 겁나고 자기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봐 신경 쓰이는 겁니다. 1번 분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어떻게 지냈는지도 궁금해합니다. 다른 사람이 생겼는지, 아직 자기 생각을 하는지, 요즘 괜찮은지, 혹시 자기 때문에 힘들었는지 이런 걸 알고 싶어 해요. 다만 직접 묻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돌려서 물을 수 있어요. "요즘 바쁘냐? 잘 지내 보이더라. 뭐 좋은 일 있냐?"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죠. 그 말 안에는 확인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를 알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특히 여러분이 예전보다 더 차분해졌거나 더 잘 지내는 모습으로 보이면 이 사람은 더 신경이 쓰입니다. 기다릴 것 같던 사람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그때부터 불안해져요. 이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면서 이제는 진짜 놓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연락이 움직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완전히 떠나기 전에 한번 확인하려고 해요. 아직 늦지 않았는지 보려는 거죠.
1번 분들, 이 연락은 빠르면 생각보다 가까운 시기에 올 수 있어요. 이미 신호가 들어온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여러분 쪽을 봤다든지, 예전에는 안 하던 반응을 했다든지, 주변에서 그 사람 얘기가 나왔다든지요. 이런 작은 움직임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 사람은 크게 오기 전에 작게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처음부터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살짝 두드려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오는 작은 반응을 보시되 너무 크게 의미를 부풀리지는 마세요. 작은 신호는 작은 신호로 보고 그 다음이 이어지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낼 마음보다는 반응이 괜찮으면 한 번 더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처음에는 안부, 그다음은 대화, 그다음은 만남 얘기. 이 순서가 보이네요. 이미 연락이 온 분들이라면 앞으로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먼저 말을 이어가거나 다음 연락을 만들거나 만날 수 있는 상황을 슬쩍 꺼낼 수 있겠네요. 다만 1번 분들, 이 사람이 너무 늦게 왔다면 여러분 마음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다리던 연락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기뻐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다쳤을 수 있잖아요. 서운함도 쌓였고 의심도 생겼고 이제 와서 다시 흔들리는 게 싫을 수도 있어요. 그 마음도 맞아요. 상대가 연락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상처가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연락해 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먼저 보셔야 해요. 내가 아직 이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확인만 하고 싶은지 다시 시작할 마음이 있는지 그걸 먼저 보세요. 상대가 움직인다고 여러분도 바로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중요한 건 이제 균형이에요. 예전에는 한쪽이 더 기다리고 한쪽이 더 숨고 한쪽이 더 애매하게 굴었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연락해 오면 여러분도 차분하게 기준을 세워야 해요. 대화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애매한 태도는 오래 받아주지 않겠다. 다시 가까워지려면 말뿐 아니라 행동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이 필요합니다. 1번 분들, 이 사람 마음은 남아 있어요.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부족하죠. 마음이 남아도 행동이 없으면 여러분만 지칩니다. 이번에는 행동을 봐야 해요. 연락이 오면 그 다음 약속이 있는지, 약속이 있으면 태도가 진지한지, 태도가 진지하면 예전 문제를 피하지 않는지,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하지만 여러분이 차분하게 받아주면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어요. 특히 대화가 이어지면 어느 순간 예전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잘 보세요. 농담으로 넘기는지, 피하는지,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 책임 있는 말로 가요. 처음엔 서툴러도 나중에는 조금씩 솔직해집니다. 그런데 끝까지 애매하게만 굴면 그건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1번 분들 쪽에는 늦은 밤 연락이 강하게 보입니다. 이 사람은 감정이 조용해지는 시간에 여러분을 더 많이 생각해요. 밤에 연락이 온다면 그 안에 진심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밤에 감정만 믿지는 마세요. 다음날 낮에도 이어지는지 봐야 해요. 밤에는 보고 싶다 하고 낮에는 모르는 척하면 여러분이 또 힘들어져요. 진짜 다시 들어오려는 사람은 낮에도 태도가 이어집니다. 답장도 이어지고 대화도 이어지고 약속도 현실적으로 잡으려 해요. 그걸 기준으로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겁도 있어요. 다시 들어갔다가 거절당할까 봐, 여러분이 예전 일을 꺼낼까 봐, 자기가 제대로 못할까 봐. 그래서 처음 움직임은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극적이라고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그 소극성을 다 받아주며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조심스럽게 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계속 애매하게 머무르는 건 다른 문제예요. 1번 분들은 그 차이를 보셔야 해요. 조심스러움은 기다려줄 수 있지만 무책임함은 끊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곧 연락합니다. 그리고 그 연락은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건 그 연락이 여러분을 편안하게 만드는지 불안하게 만드는지예요. 연락이 와서 반갑지만 또 불안하다면 천천히 가야 해요. 연락이 와서 마음이 풀리고 상대 태도도 편안하다면 조금 더 대화해 볼 수 있죠.
사람은 말보다 반복되는 행동에서 드러나요. 한 번 연락은 용기일 수 있지만 반복되는 연락은 의지예요. 한 번의 사과는 순간일 수 있지만 달라진 태도는 진심이죠. 그걸 보세요. 1번 분들, 이 사람은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길 기다렸던 시기도 있어요. 본인은 연락하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이 먼저 오지 않을까 보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더 이상 먼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졌네요. '내가 너무 오래 끌었나? 저 사람이 진짜 마음 접었나? 이제는 내가 먼저 해야 하나?' 이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번 연락은 체면을 조금 내려놓고 오는 연락일 수 있어요. 물론 겉으로는 체면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말은 여전히 가볍고 태도도 여전히 조심스럽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먼저 연락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존심을 한번 접는 행동이에요. 1번 분들은 그 점을 보되 너무 크게 감동받지는 마세요. 중요한 건 처음 연락이 아니라 이후 태도니까요. 이 사람이 정말 달라졌다면 연락 뒤에 책임 있는 행동이 따라올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아직 못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미안함일 수도 있고, 보고 싶음일 수도 있고, 사실은 그때 내가 힘들었다는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바로 꺼내면 너무 무거워지니까 처음엔 주변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일은 어떠냐? 그때 그 사람은 잘 지내냐? 전에 얘기했던 건 어떻게 됐냐? 이런 식으로 대화를 열 수 있어요. 그 말에 너무 빨리 실망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본론으로 바로 못 들어가요. 우회해서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회만 계속하면 문제예요. 처음은 우회해도 대화가 이어지면 조금씩 본심이 나와야 해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1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연락해 오면 바로 긴 감정문을 보내지 마세요. 먼저 짧게 받아보세요. 그리고 상대가 대화를 이어가려는지 보세요. 그리고 또 왜 연락했는지 궁금하다면 차분하게 물어보세요. 따지듯이 말하지 말고 그냥 정말 궁금해서 묻는 말투가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예전처럼 애매하게 굴면 이번에는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한두 번은 볼 수 있지만 계속 같은 태도라면 여러분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해요. 정성을 들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밤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본인 마음부터 정리해 보세요. 상대가 연락하게 해달라고 매달리기보다 이 연락이 나에게 좋은지 나쁜지 알아보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으는 게 좋아요. 신령님께서는 억지로 끌어오는 마음보다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을 더 크게 보십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맑아지면 상대의 행동도 더 정확하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1번 분들, 곧 연락 옵니다. 가볍게 시작하지만 그냥 심심해서 오는 연락만은 아니에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아직 여러분에게 못한 말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말을 바로 다 꺼내지는 못해요. 처음은 짧게, 그 다음은 조금 더 분명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반갑더라도 중심을 지키세요. 이 연락이 다시 좋은 대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예전처럼 애매한 반복이 될지는 그 사람의 다음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1번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번 고르신 분들 이 사람 갑자기 움직이겠네요. 리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한번 보태주세요. 흑금 방울이 끌리셨다면 조용히 기다리던 연락보다 갑자기 울리는 신호가 먼저 들어오는 쪽이에요. 이 사람은 차분하게 준비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올라오면 참지 못하고 움직이는 사람으로 보여요. 이번 분들 쪽은 속도가 빠릅니다. 가만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하거나 갑자기 여러분 앞에 나타나거나 갑자기 말을 걸 수 있어요. 분위기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여러분도 당황할 수 있겠네요. 이 사람은 오래 생각하고 부드럽게 문장 정리해서 오는 느낌이 아니에요. 마음이 확 올라와서 툭 던지는 쪽이에요. 그래서 말투가 다정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괜히 장난처럼 말하거나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하거나 심하면 조금 따지는 듯한 말투로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은 굳이 건드리지 않아요. 이번 분들 쪽 사람은 자존심이 강해 보여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걸 어려워하네요.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죠. 대신 툭 건드립니다. 잘 지내냐고 묻는 것도 아니고 요즘 바쁘냐? 아직도 그거 하냐? 나 없이도 잘 지내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듣는 입장에서는 '저게 뭐야?' 싶죠. 그런데 그 말 안에 확인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반응하는지, 자기 말에 감정이 움직이는지 보려는 거예요. 이번 분들, 이 사람은 여러분 마음을 떠보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정직하게 물어보면 되는데 괜히 돌려서 묻고 괜히 장난을 섞고 괜히 센 척을 하네요. 이 사람 행동은 갑작스럽고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연락을 먼저 해놓고 답장이 늦거나 만나자고 할 것처럼 굴다가 갑자기 뒤로 빠질 수 있어요. 어제는 관심 있는 것처럼 하더니 오늘은 조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행동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헷갈렸을 수 있겠네요. 이번 분들, 이 사람은 자기 감정 안에서 정리가 잘 안 되는 쪽이에요. 마음은 있는데 인정하기 싫고 다가가고 싶은데 자존심이 걸리고 여러분 반응은 궁금한데 먼저 매달리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감정을 사랑으로만 보지 않고 자존심 싸움처럼 볼 때가 있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건가? 내가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나?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와도 말투가 이상할 수 있어요. 다정하게 시작하지 않고 살짝 삐딱하게 들어올 수 있죠. 이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잘 구분하셔야 해요. 말투만 보면 짜증 나는데 행동 자체를 보면 관심이에요. 다만 관심이 있다고 해서 다 받아줄 필요는 없어요. 서툰 건 서툰 거고 무례한 건 무례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움직일 때 여러분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확 받아치면 싸움으로 갈 수 있고 너무 받아주면 이 사람이 또 자기 페이스대로 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차분하게 받는 게 좋아요. "왜 그렇게 말하냐."고 바로 따지기보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고 짧게 물어보세요. 이번 분들 리딩에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마주침도 나옵니다.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거나 같은 모임에 나오거나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곳에 이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 우연만은 아닐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어디쯤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합니다. 직접 물어보긴 자존심 상하니까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공통 지인이 있는 자리, 익숙한 장소, 예전에 같이 가던 곳, 온라인에서 서로 볼 수 있는 공간, 그런 데서 신호가 생길 수 있네요. 이번 분들, 이 사람은 곧 티 나는 행동을 합니다. 보란 듯이 뭔가 올리거나 갑자기 반응하거나 괜히 다른 사람 얘기를 꺼내면서 여러분 반응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질투를 유발하는 행동이 보입니다. 누군가와 친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일부러 잘 지내는 척하거나 여러분이 신경 쓸 만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바로 흔들리면 이 사람 페이스로 들어가요. 이번 분들은 아주 현실적으로 보셔야 해요. 이 사람이 진짜로 나에게 오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 반응만 확인하려는 건지 처음 행동만 보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이 사람은 충동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뒤늦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락이 왔을 때보다 연락 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계속 이어가려는지, 약속을 잡는지, 본인 말에 책임을 지는지 봐야 해요. 이번 분들 쪽은 감정 충돌도 살짝 보여요.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데 반가움보다 먼저 서운함이 올라올 수 있어요. 왜 이제 와서 이러냐? 그때는 왜 그랬냐?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그 말이 목까지 올라오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다 쏟아내면 이 사람은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자존심이 강해서 공격받는다고 느끼면 바로 세게 나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어도 먼저 인정하기보다 변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화의 시작은 부드럽게, 핵심은 분명하게 가는 게 좋아요. 이번 분들은 이 사람에게 끌려가지 말고 질문을 던져야 해요. 갑자기 연락한 이유가 뭐냐고. 그냥 궁금해서인지, 할 말이 있는 건지, 만나고 싶은 건지 짧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애매하게 들어와도 여러분이 담담하게 물으면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의 행동에는 빠른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연락했으면 답을 빨리 받고 싶고 만나자고 하면 바로 약속이 잡히길 원하고 여러분이 반응을 늦게 하면 더 신경 쓰는 쪽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속도에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페이스를 지켜야 합니다.
상대가 갑자기 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마음을 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도 준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갑자기 연락 온 사람보다 그 연락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더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바로 못 하겠으면 천천히 하세요. 만나자는 말이 와도 바로 나가지 말고 내가 편한 시간과 장소를 잡으세요. 이 사람이 진짜로 보고 싶은 거라면 맞춰옵니다. 이번 분들 리딩에서는 사람 많은 자리도 강해요. 술자리, 모임, 회식, 친구들 사이, 공통된 행사. 그런 곳에서 이 사람 얘기가 나오거나 직접 마주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술 기운을 빌려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술 기운이라 해서 전부 거짓은 아니에요. 오히려 평소에 눌러둔 말이 술 기운에 나올 수 있죠. 다만 술 기운에 나온 말만 믿으면 안 돼요. 다음 날에도 같은지 봐야 합니다. 술 마신 밤에는 보고 싶다 해놓고 아침에는 아무 일 없던 척 한다면 아직 책임질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이번 분들은 확인을 꼭 하셔야 해요. 이 사람 마음이 급하고 강하게 들어와도 여러분은 차분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곧 움직이지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강하게 오고 흔들리고 다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어요. 연락이 와도 여러분이 정신을 놓으면 다시 예전처럼 휘둘릴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단단하게 있으면 이 사람이 더 진지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대가 흔들리면 자기도 가볍게 굴고 상대가 중심을 잡으면 오히려 긴장하네요. 그래서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해요. 너무 매달리지 말고 너무 차갑게 밀어내지도 말고 할 말은 분명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분들 쪽에는 자존심 뒤에 외로움도 보여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잘 지내는 척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다. 너 없어도 괜찮다.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속으로는 여러분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예전보다 조용해졌거나 더 이상 먼저 다가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신경이 쓰인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도 끝내버리나, 정말 나 없이 괜찮은가, 그런 생각이 올라왔겠네요. 그래서 갑자기 움직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을 잃는다는 느낌이 들 때 더 크게 반응해요. 평소엔 여유 부리다가 상대가 진짜 멀어지는 것 같으면 그제야 움직이는 타입일 수 있어요. 이번 분들, 이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면 말의 세기보다 내용의 방향을 보세요. 화난 것처럼 말해도 결국 만나자는 쪽인지, 장난처럼 말해도 계속 대화를 이어가려 하는지,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여러분 근황을 계속 묻는지, 그런 걸 보면 마음이 보입니다. 다만 이 사람이 질투를 유발하거나 여러분을 시험하는 식으로 나오면 거기엔 휘말리지 마세요. 시험받는 관계는 오래 가기 힘들어요. 서로 솔직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싸운 걸 필요는 없지만 애매한 태도를 계속 받아줄 필요도 없어요. 이번 분들, 이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정리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미 움직여 버릴 수 있어요. 연락을 보내고 나서 후회하거나 만나자고 해놓고 갑자기 어색해 하거나 반응을 봐놓고 본인이 더 긴장할 수 있네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면 대화가 더 복잡해집니다. 차분해야 해요. 상대가 뜨겁게 오면 여러분은 조금 낮은 목소리로 받아야 합니다. 상대가 툭 던지면 여러분은 의미 없는 감정 싸움으로 받지 말고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이번 분들, 이 사람이 정말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면 결국 시간을 냅니다. 말만 던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보셔야 할 건 약속입니다. 연락은 시작이고 약속은 행동이에요. 약속이 잡히면 이 사람이 진짜 움직이는 거고 연락만 하면서 계속 떠보기만 하면 아직 자존심 싸움에서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 대화가 이어지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언제 볼까? 이 말 한마디면 상대의 태도가 보입니다. 정말 보고 싶으면 시간을 맞추고 애매한 사람은 그때 말이 흐려져요. 이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연락하면 바로 긴 답장을 보내지 마세요. 짧게 받고 상대가 다음 말을 어떻게 이어가는지 보세요. 그리고 또 만나자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편한 시간으로 잡으세요. 상대가 진짜라면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질투 유발이나 떠보기로 나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직접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곧 움직입니다. 빠르고 갑작스럽고 조금 투박해요. 그래도 가만히 있지는 못하겠네요.
정성을 들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딱 한마디만 정리해 보세요.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원하나 그걸 알아야 상대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금강같이 마음을 단단히 세우시면 말에 휘둘리지 않고 행동을 보게 됩니다. 이번 분들 갑작스러운 연락이나 마주침이 잡힙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2번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3번 고르신 분들 이 사람 다시 확인하러 오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리딩도 더 깊게 이어갈게요. 푸른 조각배가 끌리셨다면 이 사람은 떠난 척해도 아직 여러분을 완전히 놓지 못한 거예요. 겉으로는 정리한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연락도 안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자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3번 분들 쪽은 바로 다시 만나자고 오는 쪽보다 먼저 확인하는 행동이 강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봅니다. 온라인을 보거나 공통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듣거나 예전에 나눴던 대화를 다시 떠올릴 수 있어요. 차단을 했다면 풀까 말까 고민할 수 있고요. 프로필을 바꿨다면 그걸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끝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신경 쓰이는 쪽이에요. 처음에는 멀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계속 가면 더 힘들 것 같고 서로 상처만 줄 것 같고 지금 멈추는 게 낫다고 판단했겠죠. 그런데 막상 멀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3번 분들, 이 사람은 감당이 안 돼서 물러난 모습이 강합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요. 여러분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기가 해야 할 말도 많아지고 선택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피할 수 없는 감정도 생겼겠죠. 그게 부담스러웠을 수 있어요. 특히 이 사람은 자기 상황이 복잡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 돈, 가족, 거리, 다른 책임, 자기 마음의 여유, 이런 현실 문제가 같이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다가오지 못했을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아마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갑자기 멀어졌는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말이라도 제대로 해 주면 나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설명을 제대로 못 했거나 피하듯 정리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도 아직 찝찝함이 남았고요. 이 리딩에서는 그 사람이 그 찝찝함을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본인이 끝냈거나 물러났더라도 마음 안에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예요. 명확히 정리한 사람은 다시 확인하지 않아요. 궁금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자기 생각을 하는지, 다른 사람을 만나는지, 자기를 미워하는지, 기다렸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해요. 3번 분들 쪽은 미련이 꽤 깊어요. 다만 그 미련이 아주 예쁘고 다정한 느낌은 아니에요. 조금 무겁고 답답하고 혼자 붙들고 있는 감정에 가까워요. 이 사람은 보고 싶다고 말하기보다 혼자 생각을 반복합니다. 연락할까 말까? 하면 뭐라고 하지? 받아주긴 할까?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연락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돌았겠네요. 그러다 결국 작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직접적인 연락이 올 수도 있지만 먼저는 흔적이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갑자기 여러분 계정을 보거나 반응을 남기거나 공통 지인에게 여러분 얘기를 묻거나 예전과 연결된 장소나 사람을 통해 소식이 들어올 수 있어요. 3번 분들, 이 사람은 다시 확인하러 옵니다. 그런데 이 확인은 단순한 호기심만은 아니에요. 본인 마음을 확인하려는 행동이기도 해요. 내가 아직 이 사람에게 마음이 있나? 저 사람을 보면 내가 흔들리나? 다시 대화하면 어떤 기분일까? 이걸 확인하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아주 애매하게 올 수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연락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잘 지내냐고 묻거나 갑자기 생각났다고 하거나 예전 일과 관련된 핑계를 댈 수 있어요. 혹은 연락이 아니라 주변을 통한 신호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사람 얘기를 꺼내거나 그 사람도 네 얘기하더라 이런 말이 들려올 수 있네요. 3번 분들, 이 사람이 다시 온다고 해서 바로 붙잡는 건 아닙니다. 먼저 보는 건 확인이에요. 하지만 확인하다가 마음이 다시 크게 올라올 가능성이 커요. 처음에는 여러분 반응만 보려고 했는데 대화하다 보니 예전 감정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3번 분들은 처음 신호에 너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은 아직 자기 마음을 정리 중이에요. 다시 시작할 준비가 완전히 된 사람이라기보다 아직도 마음이 남았다는 걸 인정하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빨리 받아주면 이 사람은 다시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차갑게 끊어버리면 이 사람은 그걸 끝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받아보세요. 대화는 하되 바로 마음을 다 열지는 않는 게 좋아요. 3번 분들 쪽에는 한번 크게 무너진 장면이 있어요. 다툼, 거리두기, 일방적인 정리, 약속이 깨진 일, 믿음이 흔들린 일, 그때 서로에게 상처가 남았네요. 이 사람도 그걸 기억합니다. 겉으로는 자기가 괜찮은 척 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특히 본인이 잘못했거나 피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걸 다시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사과를 쉽게 못해요. 사과하려면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하잖아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과 대신 안부로 시작할 수 있어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요즘 잘 지내냐고 묻고, 보고 싶다는 말 대신 갑자기 생각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그 말을 너무 단순하게 듣지 마세요. 다만 그 안에 진짜 책임이 따라오는지는 봐야 해요. 말로는 누구나 다시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행동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다시 흔들기만 하는지, 아니면 예전 문제를 제대로 마주하려 하는지, 그 차이가 큽니다. 3번 분들 리딩에서 이 사람의 현실 문제도 보여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생활을 정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일이 바쁘거나 금전적인 부담이 있거나 가족 문제나 주변 상황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을 힘들게 한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왜 늦게 움직이는지 설명은 됩니다. 이 사람은 마음만으로 바로 뛰어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 상황을 많이 봅니다. 내가 지금 연락해도 책임질 수 있나? 다시 만나면 제대로 할 수 있나? 내 상황이 나아졌나? 이런 걸 따지네요. 그래서 행동이 늦고 또 조심스럽습니다. 3번 분들, 이 관계는 예전 방식 그대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예전처럼 애매하게 만나고, 애매하게 서운해하고, 애매하게 기다리면 또 같은 곳에서 힘들어집니다. 이 사람이 다시 확인하러 온다면 여러분은 예전과 다른 기준을 세워야 해요. 나에게 다시 연락하는 이유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예전 문제에 대해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봐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무겁게 캐묻지는 마세요. 하지만 대화가 이어졌는데도 계속 피한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선을 그어야 해요. 3번 분들은 이 사람의 미련에만 반응하면 안 됩니다. 미련은 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미련만으로 관계가 유지되지는 않죠. 책임이 따라와야 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놓지 못했지만 아직 완전히 붙잡을 준비는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한번 확인하러 온다고 해서 바로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 볼 수 있는지를 봐야 해요. 이 사람이 달라졌는지, 여러분도 달라졌는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합니다. 3번 분들 쪽은 감정이 깊어요. 겉으로는 조용한데 속은 크게 움직입니다. 이 사람도 여러분을 쉽게 잊지 못해요. 특히 물과 관련된 장소, 밤, 음악, 둘만 알던 기억, 갑자기 떠오르는 이름, 이런 것들이 이 사람 마음을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연락하거나 확인하거나 흔적을 남기겠네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제 와서 왜 이러나 싶을 수 있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기다릴 때는 안 오다가 내가 좀 괜찮아지려고 하면 다시 오잖아요. 그게 더 흔들리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3번 분들은 마음을 다잡아야 해요. 이 사람이 오는 것과 내가 받아주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상대가 움직이는 건 상대 몫이고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3번 분들, 현실적으로 곧 들어올 수 있는 신호는 이렇습니다. 차단이 풀립니다. 오래 보지 않던 계정에 흔적이 남습니다. 공통 지인이 갑자기 안부를 묻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이 있는 곳 근처에 나타납니다. 오랜만이라는 말로 연락이 옵니다. 또는 예전 물건, 약속, 사진, 기억을 핑계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보고 싶다 말하지 못해도 대화의 문을 열 핑계를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핑계가 어설퍼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그 안에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었던 부분은 분명히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시 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대화의 중심을 잡으셔야 해요.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지금은 어떤 생각인지, 다시 같은 식으로 피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거를 천천히 확인하세요. 3번 분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자기 없이 괜찮아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처음엔 본인이 물러났을 수 있어요.
본인이 정리한 척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괜찮아져 보이면 그때부터 흔들려요. '내가 없어도 괜찮네. 이제 나를 기다리지 않네. 정말 끝난 건가?' 이 생각이 이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3번 분들은 일부러 무너진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잘 지내는 모습이 이 사람에게 더 큰 확인거리가 됩니다. 상대가 다시 오는 건 여러분이 약해 보여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더 강해질 수 있어요. 한 가지 꼭 해 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연락해 오면 바로 보고 싶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먼저 상대가 왜 연락했는지 보세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여러분 근황만 확인하고 자기 마음은 숨기면 거리를 조금 두세요. 마지막으로 만남이 잡힌다면 늦은 밤보다는 낮 시간이나 편한 시간으로 잡는 게 좋아요. 감정이 아니라 태도를 봐야 하거든요. 3번 분들, 이 사람은 다시 확인하러 옵니다. 떠난 척 했지만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예전처럼 기다리는 자리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정성을 들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본인 마음에 남은 질문 하나만 적어보세요. 이 사람이 돌아오면 나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그 질문을 적어두면 흔들릴 때 기준이 됩니다. 신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기다림보다 기준이에요. 3번 분들, 다시 확인하는 연락이나 흔적이 잡힙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3번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4번 고르신 분들, 이 사람 먼저 몰래 살펴보겠네요. 리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은빛 비녀함이 끌리셨다면 이 사람은 속마음을 바로 드러내지 않는 쪽이에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들키기 싫어서 숨기는 사람이죠. 사번분들 쪽은 직접 연락보다 간접 확인이 먼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바로 말 걸기 전에 여러분 상황을 먼저 볼 가능성이 커요. 온라인, 공통 지인, 모임, 주변 말, 프로필 변화, 게시물 반응, 이런 쪽으로 움직이네요. 4번분들, 이 사람은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기도 하고, 들키기는 싫고, 다가가고 싶기도 한데, 자존심도 걸립니다. 거기다가 주변 시선이나 체면도 보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행동이 솔직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좋으면 좋다, 궁금하면 궁금하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 말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대신 몰래 봅니다.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보고 나서 움직일지 말지 정하죠. 4번 분들, 혹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혼자 해석만 하고 있나 싶었던 적 있나요? 분명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직접 말은 안 하고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빠지고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모습, 그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은 속마음을 감추는 데 익숙합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본인이 불리해진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어도 태도가 애매했을 수 있죠. 4번 분들이 답답했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말이 없고 설명이 부족하고 행동이 우회적이에요. 이 사람의 과거를 보면 이미 한 번 속마음을 숨긴 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거나 주변 상황 때문에 드러내기 어려웠거나 본인의 체면 때문에 마음을 눌렀을 수 있습니다. 둘 사이에 누군가의 시선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공통 지인이 많거나 일적으로 엮였거나 다른 사람들 말이 신경 쓰이는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이 사람은 더 직접적으로 못 옵니다. 마음이 있더라도 남들이 알까봐 조심하죠. 혹은 본인이 먼저 관심을 보였다는 걸 들키기 싫어서 일부러 무심한 척 했을 수 있어요. 4번 분들, 이 사람은 몰래 확인하는 행동이 곧 나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온라인 쪽이에요. 게시물을 확인하거나 프로필을 살피거나 차단이나 숨김 상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직접 좋아요를 누르지 않더라도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혹은 갑자기 낯선 계정이 보이거나 공통 지인을 통해 여러분 소식이 들어갈 수 있네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마음이 정리됐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예전보다 더 잘 지내는 모습, 달라진 모습, 누군가와 가까워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은 더 신경 쓰여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꽤 의식합니다. 4번 분들 쪽에는 질투도 조금 보여요. 다만 이 사람은 질투를 바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누구냐고 묻거나 왜 그러냐고 따지기보다 조용히 확인하는 쪽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요즘 누구랑 자주 있더라. 잘 지내는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요. 그 말이 가볍게 들려도 사실은 확인이에요. 이 사람이 관심 없는 척하면서 여러분 반응을 보는 겁니다. 사번분들은 그런 말이 나오면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그냥 담담하게 받으세요. 왜 궁금하냐고 웃듯이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이 사람은 돌려 말하는 사람이라 여러분도 너무 정면으로 몰아붙이면 도망갈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애매하게 두면 여러분만 지치죠. 그래서 담담하지만 분명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직접 오기 전까지 주변을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통 지인이 갑자기 연락하거나 누가 그 사람 얘기를 꺼내거나 그 사람이 여러분 얘기를 했다는 말이 들릴 수 있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사번분들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특히 평소에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 얘기를 꺼낸다면 이미 뒤에서 여러분 이야기가 오갔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직접 묻기 민망하니까 다른 길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인이 끝나면 직접 연락을 고민하겠네요. 바로 오는 사람은 아니지만 계속 숨어서만 보지도 못합니다. 어느 순간 말이 필요해지는 때가 와요. 4번분들, 이 사람은 머리를 많이 씁니다. 감정보다 계산이 먼저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없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있으니까 더 조심하는 쪽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볼까? 지금 연락하면 너무 티날까? 괜히 거절당하면 어쩌지? 주변에서 알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행동이 늦고 간접적이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번 리딩에서는 이 사람이 완전히 멈춰 있지는 않아요. 몰래 살피는 행동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직접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반응이 부드럽거나 아직 완전히 다치지 않았다고 느끼면 연락으로 넘어올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완전히 무심해 보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간 것처럼 보이면 이 사람은 더 오래 숨어 볼 수 있습니다. 4번분들은 여기서 고민이 되겠죠? 내가 먼저 반응해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이 리딩에서는 먼저 달려가지는 말라고 보여요. 다만 완전히 차단된 분위기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상대가 볼 수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잘 지내는 모습을 두는 건 괜찮습니다. 억지로 보란 듯이 올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 삶을 안정적으로 보여주세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흔들리는 모습보다 안정적인 모습에 더 움직입니다. 내가 없어도 잘 지내네. 그런데 왜 신경 쓰이지? 이 마음이 이 사람을 건드립니다. 사번분들 쪽에는 비밀스럽게 이어지는 대화 가능성도 있어요. 처음에는 대놓고 만나자고 하기보다 조용히 메시지를 보내거나 둘만 아는 주제로 말을 걸 수 있습니다. 혹은 예전에 있었던 일을 핑계로 연락할 수 있어요. "그때 그거 기억나냐? 그 일 어떻게 됐냐? 요즘 그 사람들과 연락하냐?" 이런 식으로요. 그 말의 겉모습은 정보 확인인데 속은 여러분과 다시 연결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번분들은 그때 상대의 질문만 보지 말고 왜 지금 이걸 묻는지를 보세요. 정말 필요한 정보라서 묻는 건지 아니면 대화를 열 핑계인지. 대부분은 핑계 쪽이 강해요. 이 사람은 직접 보고 싶다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말을 빙 돌아서 시작합니다. 4번분들, 이 사람은 주변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누군가 조언을 하거나 누가 여러분 이야기를 꺼내거나 누가 그 사람에게 아직 마음 있으면 연락해 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여자 지인, 나이 있는 사람, 가까운 조언자, 가족처럼 현실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어요. "너 그렇게 보고만 있을 거냐? 궁금하면 연락해 봐라. 상대가 기다리다 지쳤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 사람 마음이 흔들립니다. 4번분들, 그래서 곧 주변을 통해 소식이 먼저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너 얘기하더라. 아직 네 소식 궁금해 하더라. 너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더라." 이런 말이 오면 그건 그냥 우연한 말이 아닐 수 있어요. 이 사람의 간접 움직임이에요. 하지만 4번분들, 조심해야 할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은 간접 신호를 오래 끌 수 있습니다. 몰래 보고, 주변에 묻고, 반응을 남기고, 그런데 정작 직접 말은 안 하는 상황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만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이 필요합니다.
간접 신호가 두세 번 반복되는데도 직접 말이 없다면 여러분도 마음을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의 관심은 관심이고 행동은 행동이에요. 관심만으로는 관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말이나 약속이 있어야 해요. 이 사람은 결국 분명한 말을 해야 하는 쪽으로 갑니다. 계속 숨겨둘 수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 쉽게 흔들리지 않으면 이 사람도 더 확실한 행동을 고민하게 됩니다. 4번 분들, 이 리딩에서 가장 현실적인 행동은 세 가지예요. 먼저 몰래 확인합니다. 그 다음 주변을 통해 소식을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반응이 괜찮다고 느끼면 직접 연락합니다. 이 순서가 보여요. 바로 연락이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간접 신호가 먼저예요. 그래서 앞으로 갑작스러운 반응, 낯선 조회, 공통 지인의 말, 그 사람의 보란 듯한 게시물 같은 걸 유심히 보세요. 그 안에 시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하루 종일 확인하지는 마세요. 상대가 움직이는지 보다가 여러분 하루를 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4번 분들 마음이 더 중요해요. 이 사람이 몰래 보든 말든 여러분은 여러분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오히려 그게 이 사람을 더 움직이게 해요. 여러분이 무너져 있으면 이 사람은 안심하고 더 늦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지내고 있으면 이 사람은 불안해져요. 내가 늦으면 완전히 놓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야 움직입니다. 4번 분들, 이 사람은 속이 복잡해서 한 번에 오지는 못해도 아예 관심을 끊지는 못합니다. 숨겨놓고 보는 마음이 있어요. 나타나지 않으면서 확인하고, 말하지 않으면서 반응을 살피고, 아닌 척하면서 여러분 근황을 알고 싶어 하죠. 이건 여러분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직접 물어보면 될 것을 왜 돌아서 오나 싶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직접 물어보는 순간 본인 마음이 들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사람도 결국 목적지는 있어요. 그 목적지가 여러분 쪽이면 언젠가는 직접 말이 나와야 합니다. 4번 분들은 그 지점을 기다리되 무작정 매달리지는 마세요. 간접 신호를 보되 본인 삶을 멈추지는 마세요. 이 사람이 보는 건 여러분이 아직 기다리는지뿐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도 포함됩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간접 신호를 보내도 바로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한 번은 지켜보세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그 사람 얘기가 들리면 너무 티나게 반응하지 말고 담담하게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직접 연락이 오면 애매한 말에 계속 끌려가지 말고 차분하게 물어보세요. 무슨 일로 연락했냐고 그냥 궁금했던 건지 할 말이 있는 건지 그 정도는 물어봐도 됩니다. 4번 분들, 이 사람은 곧 몰래 살피고 그 다음 움직일지 결정하겠네요. 직접 연락보다 주변 신호가 먼저 올 가능성이 큽니다. 정성을 들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밤 방안을 한번 정리하고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숨은 마음은 조용할 때 더 잘 보입니다. 신령님께서도 흔들리는 마음보다 맑은 마음을 먼저 살펴주십니다. 4번 분들 간접 신호가 먼저 오고 그 뒤에 연락 가능성이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4번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전체 흐름 정리해 드릴게요. 1번 고르신 분들은 연락이 먼저 옵니다. 가볍게 시작하지만 마음이 가볍지는 않아요. 짧은 안부, 작은 반응, 늦은 밤 연락처럼 문을 여는 행동이 보입니다. 중요한 건 첫 연락보다 그 다음이에요. 이 사람이 대화를 이어가는지 시간을 내는지 예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은 갑자기 움직입니다. 충동적인 연락, 갑작스러운 마주침, 자존심 섞인 말투가 보이네요. 이 사람은 마음이 올라오면 참지 못하고 움직이지만 표현이 매끄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분해야 합니다. 상대가 급하게 온다고 여러분까지 급해질 필요는 없어요. 3번 고르신 분들은 다시 확인하러 옵니다. 떠난 척했지만 마음이 남아 있어요. 바로 붙잡지는 못해도 여러분 근황을 보고 주변을 통해 듣고 작은 흔적을 남기며 다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정말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지는 천천히 보셔야 해요. 4번 고르신 분들은 직접 오기 전에 몰래 살핍니다. 온라인, 지인, 공통 연결고리, 주변 소문 쪽이 먼저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속마음을 드러내기 싫어하지만 관심은 끊지 못했습니다.
간접 신호가 반복되다가 직접 연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네 번호 모두 가만히 끝나는 모습은 아니에요. 다만 움직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1번은 연락, 2번은 갑작스러운 행동, 3번은 확인, 4번은 몰래 살피는 신호. 여러분은 그 사람의 첫 행동만 보고 마음을 다 주지 마세요. 말보다 다음 행동을 보셔야 합니다. 연락이 오면 이어가는지 보세요. 마주치면 태도를 보세요. 확인하러 오면 책임을 보는 게 좋고요. 몰래 살피는 사람은 직접 말하는지까지 봐야 해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밤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상대를 움직이게 해 달라고 비는 것보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해 달라고 정성을 들이는 게 좋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이 맑아지면 상대의 행동도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 사람이 움직인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먼저예요. 상대가 오는지보다 와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 맞춤 부적이나 비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으로 천천히 문의 주세요. 오늘 리딩이 여러분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흔들리게 하고 앞으로 들어올 신호를 더 현실적으로 보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리딩에서 또 뵐게요.